녹내장은 정말 말기가 될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손상을 되돌릴 수 없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뿌옇게 보인다, 덜 보인다, 안개 낀 것 같다. 70대 이상이 되면 거의 90% 이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력이 떨어지면 삶의 질에 좀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 크게 한번 떠보시고요. 정면 보시고 그다음에 약을 좀 처방을 해드리고요. 2달 뒤에 한번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9시 김성환 교수의 외래 진료가 시작됐다. 주로 백내장이랑 안구건조증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 이제 각막 질환들, 결막 질환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련병원인 보람의 병원. 그래서 이 외래는 환자를 진료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젊은 의사들을 길러내는 교실이기도 하다. 옆에는 저희 전공의 선생님이시고 제 외래를 도와주시려고 들어와 계십니다. 외래 환자를 같이 보면서 이제 교육도 되고 일종의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안과를 선택해서 안과에 수련 중이고 실제로 교과서로만 보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반대로 저 혼자 환자만 보면 이게 내가 잘 보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많은데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기도 하면서 교수님께서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환자는 오래 지속된 결막염 증상 때문에 이곳을 찾았다. 초반에는 이물감이 되게 심했었는데 갈수록 이제 렌즈 착용에도 불편감이 생기고 동네 안과에서도 진료를 받는데 잘 해결이 안 돼서 왔어요. 결막 낭종을 시술을 받으셨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이건데 오른쪽에 결막염이 너무 심해서 스테로이드를 2년 넘게 썼거든요. 근데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3일만 써도 안압이 올라가요 지금. 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 안약으로 치료를 하는 과정으로 바꿨거든요. 결막염의 증상은 어떤 거세요? 통증이 엄청 심해요. 통증. 네. 그다음에 이물감도 있고 눈이 빠지는. 보통 결막염이 있으면 이제 충혈이 제일 주된 증상인데 충혈은 없고 간지럽지는 않으세요? 간지러운 건 없으시고. 진단은 만성 결막염. 스테로이드의 안압이 높아지는 부작용 때문에 치료 선택에 제약이 따른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쓰면은 안압이 오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못 쓰고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뭐 안압을 낮추냐 같이 쓰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를 쓰지 말고 대신에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뭐 이제 항염증제를 이렇게 전만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는 안약 혹시 뭔지 아세요? 이런 경우 치료를 무조건 더 하는 것보단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가 봤을 때는 오른쪽 눈이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유지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제는 지금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은 되고요. 한 달 정도 뒤에 한번 경과 한번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항생제는 처방하지 않고 현재 치료를 유지하며 보다 면밀하게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루에도 40명이 넘는 다양한 환자들이 찾아오는 외래. 그 가운데 상당수가 백내장 환자다. 백내장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고요.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거세요? 잘 안 보이고 건조해서 네. 운전할 때 막 너무 찢어지고 잘 안 보여요. 네. 좀 뿌옇게 보이거나. 네, 그럴 때도 많고 그리고 빛이 너무 힘들고 제일 힘든 게 운전할 때 햇빛 있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정신까지 못 나온 것 같아요.
백내장 소견을 듣고 찾아왔지만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백내장은 초기는 지났고요. 네.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해야 되나요? 보이는 게 뽀얗게 보인다, 불편하다 그러면 수술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건조증이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게 꽤 심한 편이거든요. 네. 진단 결과 백내장뿐 아니라 심한 안구건조증이 함께 있는 환자. 이럴 때 의사는 어느 치료가 우선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수술하면 건조증은 더 심해지거든요, 무조건.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수술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건조증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뭐 아주 급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안구건조증 치료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백내장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모든 환자에게 곧바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는 백내장의 중증도도 있겠지만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불편감을 호소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질환의 진행 정도와 환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 그리고 함께 있는 안질환을 종합해 수술 시기를 판단한다. 건조증이 완치는 좀 어렵고요. 그걸 관리하는 질환인데 일단 안약을 몇 가지 처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온찜질 하고 계시고요. 네. 온찜질이 도움이 되고요. 눈꺼풀 세척도 도움이 됩니다. 또 좀 안내문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외래에서는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연령도 가장 큰 원인이고요.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PC 본 환경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화면을 많이 보면은 당연히 이제 눈 깜빡임도 줄어들고 피로도도 증가하고 해서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은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며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치료와 함께 생활 환경을 조절하는 예방 습관도 중요하다. 이제 환경적인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환경적 변화.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에어컨을 틀든 히터를 틀든 되게 건조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지지 않게 뭐 가습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고 수분 섭취나 그리고 수면도 연관이 있어서 충분한 수면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보람의 병원 안과 간부회의가 시작됐다. 안과 과장님과 검사실장님, 외대 수간호사님 이렇게 모여서 안과의 안건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실, 그리고 외래를 운영하는 간호파트까지. 안과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특히 중요한 과다. 검사실 검사 예약할 때 여러 가지 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문의를 한 곳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한 가지 검사인 경우에는 그냥 검사실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드려도 되는데 그런 경우 혹시 이거를 안과는 검사 종류가 많고 환자마다 필요한 검사도 다르다. 그래서 검사 예약과 진료 동선에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검사가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한꺼번에 나오는 종류. 환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환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모두가 함께 방법을 찾아나간다. 안과는 워낙에 저희가 의사가 환자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검사실에서 또 검사를 해주시고 또 외래 선생님들께서 저희 그 외래에 해당하는 일들을 같이 해주셔야 굴러가는 과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안건을 서로 상의하는 자리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 교수가 수술 준비에 한창이다. 백내장 수술이고요. 양쪽 다 이제 하루에 한쪽씩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폐쇄각 녹내장이 있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이 녹내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고
백내장 수술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수술이다. 하지만 짧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수술은 아니다. 수술 중에 이제 쉬운 수술이란 건 없고요. 수술 과정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거의 이제 정형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눈 속 작은 구조를 다루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수술. 그래서 수술에 앞서 꼼꼼한 사전 평가가 중요하다. 우선은 환자의 수술 전의 시력 그리고 백내장 정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 검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각막 내피세포 검사인데요. 각막 내피세포는 각막이 투명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세포로서 내피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고 숫자가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각막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피세포가 이미 다른 질환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 핵심은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을 잘 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안구 계측을 잘 해야 됩니다. 수술 전에 안축장 길이라든지 각막의 곡률이라든지 수정체 두께 그리고 전방 깊이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제 환자분들마다 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도수의 인공수정체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에 불빛 보세요. 수술이 시작됐다. 안과 수술은 눈 속 미세 구조를 수십 배까지 확대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고해상도 수술 현미경을 통해 진행된다.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섬세한 수술. 집도인은 수술 전 과정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아무래도 조금의 움직임도 또 현미경 아래에서는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 뭔가 기구가 들어가거나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 후 눈 안에 점탄 물질을 채우고 2mm 남짓한 작은 절개창을 통해 혼탁해진 수정체를 분리한다. 그리고 초음파로 백내장을 분해해 깨끗하게 제거한 뒤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보통 봉합사를 통해서 봉합은 잘 하지 않고 셀프 실링이 돼 저절로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걷거나 간단한 일상생활은 사실 다음날부터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보통 당일 입퇴원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다음날부터도 활동을 잘 하시고 시력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다음날부터도 잘 보여서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오늘도 환자의 아픔을 함께 본다. 눈이 양쪽 다 안 보인다고 해서 생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한쪽 눈이 안 보인 상황에서 나머지 눈마저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정말 저는 감히 죽음과도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론 당장 눈앞의 치료를 넘어 환자의 먼 미래까지 앞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안압을 지금 당장 완전히 낮추려면 모든 수술을 다 하고 모든 약을 다 쓰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녹내장은 사실은 수술을 무한히 할 수도 없고 안압약의 종류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살 나를 생각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의사에게 진료실은 끝없는 질문이 시작되는 곳. 보이지 않는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실로 향한다.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류마티스 질환의 한 종류인데 인물샘이나 침샘에 침범을 해서 건성환이나 입마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이제 그 환자들에서 찍은 전환부 사진을 활용해서 스크리닝 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의사들은 오늘도 다음 진료를 준비한다. 한쪽 눈이 이제 실명된 상태의 환자분이었는데 그런 환자분께 이제
백내장 수술과 또 각막 이식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잘 끝나고 환자분도 잘 회복을 해서 시력도 많이 개선된 것을 보고 저도 또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